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방치하느냐 바로 잡느냐에 따라 5년 뒤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변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얼굴이죠. 점점 볼살은 아래로 처지고 턱선도 무너지고, 이건 피부가 얇아져서라기보다 그 아래 탄력을 잡아주는 근막층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무너짐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떨어진 조직을 다시 올려주는 리프팅이 필요합니다. 리프팅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실을 이용해 당기는 실 리프팅과 피부와 근막을 직접 당겨 구조를 교정하는 안면 거상 수술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얼굴을 들어 올린다는 점은 같지만 접근 깊이와 지속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실 리프팅은 피부 바로 아래층에 녹는 실을 넣어 살짝 당겨주는 시술입니다. 절개가 없고 피부 바로 아래 얕은 층만 자극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시술 시간도 비교적 짧아서 보통 길어도 1시간 이내면 충분합니다. 붓기나 멍이 생기더라도 대부분 2에서 3일 안에 가라앉고 시술 직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실은 시간이 지나면 녹기 때문에 당겨준 피부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효과가 점차 줄어듭니다. 회복은 빠르지만 지속력은 짧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다시 시술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안면 거상은 피부 아래 더 깊은 스마스층이라고 불리는 얼굴의 탄력 구조 자체를 직접 당겨 올리는 수술입니다. 스마스층은 우리가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 움직이는 근육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교정해야 처짐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피부를 박리하고 늘어진 스마스층을 위쪽으로 당겨 고정하는데 이 과정이 세밀하고 층별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걸립니다. 환자의 상태나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붓기나 멍은 1에서 2주 정도 지속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수년간 그 탄력이 유지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구조적으로 오래가는 리프팅이 바로 안면 거상입니다. 그렇다고 안면 거상이 얼굴 전체를 한 번에 모두 올리는 수술은 아닙니다. 보통은 턱선 아래, 볼밑, 팔자주름처럼 피부와 근막이 함께 처진 하안면 부위를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근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리프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 앞이나 헤어라인을 따라 절개하고 피부 아래층의 스마스층을 위쪽으로 당겨 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엔 광대 아래 부위인 중안면까지 리프팅을 확정하기도 하고 목까지 이어지는 하안면 거상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얼굴의 중심부터 턱선까지 처진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당겨주는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받는 수술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이는 기준이 아니라 참고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내 피부의 처짐 정도와 얼마나 늘어났냐인 거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40대 중후반부터는 스마스층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피부 탄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실 리프팅보다는 구조 교정이 가능한 안면 거상이 더 적합합니다. 30대 후반까지는 피부가 단단하고 지방이 탄력 있게 남아 있어서 비침습적인 리프팅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턱선이 무너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진 상태라면 안면 거상이 훨씬 근본적인 해답이 됩니다.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얼굴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시점은 약 한 달 정도인데요. 처음엔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안면 거상은 처진 조직을 올려주는 수술이라 탄력은 되찾지만 꺼진 볼이나 팔자주름 부위의 볼륨은 그대로라서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함께 진행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중 지방 이식을 병행하면 피부가 올라간 상태에서 꺼진 부위를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볼륨이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얼굴이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라 탄력과 볼륨이 함께 회복된 자연스럽고 어려 보이는 인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면 거상은 주로 귀 앞뒤 그리고 헤어라인을 따라 절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위는 머리카락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지기 때문에 흉터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1에서 2일은 상처 부위가 봉합실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고 3, 4일째부터는 미온수로 살살 헹구는 정도의 세척은 가능합니다. 보통 10에서 14일 차에 실밥을 제거한 뒤부터는 샴푸나 드라이도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이나 강한 바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열 자극은
상처 주변의 혈류를 급격히 늘려서 붓기를 더 오래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좋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얼굴 쪽으로 혈액이 몰려 일시적으로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뒤로 젖힌 자세에서는 절개 부위에 압력이 덜 가고 피부가 이완된 상태로 상처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관리해 주셔도 흉터와 붓기가 훨씬 깔끔하게 회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면 거상은 단순히 피부 겉을 당기는 수술이 아니라 그 아래층인 스마스층, 즉 근막층을 제자리로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겨 보인다고 느끼는 건 피부를 표면 방향으로만 당겼을 때 생기는 인위적인 긴장감 때문입니다. 안면 거상은 그 아래 구조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인상이 부자연스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또 수술 전에는 환자분의 얼굴 선을 따라 리프팅 방향을 세밀하게 디자인하는데요. 특히 리프팅 방향을 수평이 아니라 사선 위쪽인 45도 정도로 잡아서 피부의 자연스러운 늘어짐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교정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술한 얼굴이 아니라 본래 인상이 회복된 얼굴이 됩니다. 안면 거상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단순히 피부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처진 근막층과 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복원하고 고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긴 유지 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노화 속도와 생활 습관에 따라 유지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노출이 작거나 흡연,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내 콜라겐이 빠르게 소모되어 탄력 저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과 같은 피부 관리 습관을 잘 지키시면 리프팅된 상태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즉 수술은 처진 구조를 복원해주는 기초 작업이고 그 결과를 얼마나 오래 지켜내는지는 개인의 관리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비대칭은 대부분 한쪽 근육이 더 발달했거나 피부와 근막이 한쪽 방향으로 더 많이 처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 거상 시에는 좌우의 스마스층을 각각 다른 강도로 당겨서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이 더 처졌다면 그쪽의 긴장도를 약간 더 올려서 양쪽 얼굴선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불균형으로 생긴 비대칭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다만 턱뼈나 광대뼈처럼 골격 차이에서 오는 비대칭은 리프팅만으로는 완전 교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부 처짐에 의한 비대칭이라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수술 중에는 미세 지혈 장비를 사용해서 출혈을 최소화하고 절개 부위도 혈류가 풍부한 안전한 라인을 따라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처짐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교정 후 만족도가 젊은 연령층보다 훨씬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굴의 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은 단순히 피부를 당기는 수술이 아니라 무너진 얼굴의 구조를 다시 세워서 본래의 탄력과 윤곽을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